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빅매치가 열립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경기 관련 분석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공격 파트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왼쪽 공격 파트너는 바로 손흥민과 레길론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분석에 대한 내용에 저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수비적인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취약점을 공략할 팀이 되려면 토트넘 호스퍼는 공격성에서 창의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솔샤르 감독의 맨유는 8월 30일 울브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리그에서 단 한 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맨유가 이번 시즌 가졌던 총 9번의 리그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했던 경기는 아까 말했던 울브스전 단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경기 중 8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했죠. 특히 최근 리그 2경기였던 레스터전에서는 4실점, 그리고 리버풀전에서는 충격의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그 두 경기 사이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전에서도 2골을 실점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수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트러블에 걸려있는 맨유의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토트넘에게도 공격에서의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누 산투 감독이 존재합니다. 누누 감독의 토트넘은 이번 시즌 출발을 강력하게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면 누누 감독의 공격 전술의 핵심이 빌드업이라는 것입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토트넘의 공격수들의 성향과 누누의 빌드업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표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 슈팅을 가장 적게 가져간 슈팅 하위 5개 클럽에 대한 표입니다. 리그 최하위인 노리치가 61개의 오픈플레이 슈팅으로 꼴찌고요. 안타깝게도, 아니 사실 화가 나게도 토트넘이 노리치보다 단 3개 더 많은 64개의 슈팅으로 뒤에서 2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의 수치를 계산하면 90분당 평균 7.1번의 슈팅 개수로 정말 수치스러운 수치입니다. 다른 표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후방 패스 없이 직선적으로 바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이른바 역습이라고도 일컫는 다이렉트 어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순위는 뒤에서부터입니다. 토트넘은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총 11번으로 뒤에서 4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해리 케인,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3인이 역습에 특별히 더욱 위협적인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토트넘보다 역습을 적게 가져간 팀은 전체에서 3팀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리뉴가 있었던 지난 시즌은 어땠을까요? 무리뉴가 라인을 많이 내리고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공을 잡으면 빌드업보다는 역습을 지시한 감독이었습니다.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토트넘의 역습 횟수는 리그에서 전체 4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의 빌드업 체제에서는 역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께 2가지의 표를 보여드렸는데 토트넘을 제외하면 그 어느 쪽에도 빅6 클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을 가지고도 현재 리그 6위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기사에서는 누누는 역습에 특화된 전방 공격수들을 데리고 좀 더 역습에 특화된 전술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금의 고구마식 빌드업 축구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분석 기사에서 토트넘은 리그 9경기를 치르면서 결정적인 기회 창출을 66번밖에 못 만들어냈고 이것은 리그 18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누누의 전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토트넘에게 창의적이고 전진성이 강한 중원의 미드필더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그 초반에 델레 알리를 꼭지점에 놓고 호이비에르와 스킵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지금은 은돔을 꼭지점에 놓고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길 바라는 게 무리인 상황인 셈이죠. 이 기사의 말대로라면 빌드업을 버리고
역습 위주의 축구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역습을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분석에서 선택한 것은 손흥민과 레길론의 왼쪽 라인을 활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많은 공격수들이 저조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손흥민과 레길론은 둘 다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왼쪽 측면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표를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토트넘의 오픈 플레이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던 기록입니다. 보시면 레길론이 총 9개로 팀 내 1위, 그리고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가 각각 8개 동률로 팀에서 2위에 자리했습니다. 즉, 손흥민과 레길론의 왼쪽 측면에서 총 17개의 기회 창출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현재까지 토트넘이 리그에서 넣은 골이 총 9골인데 이 중 레길론과 손흥민이 득점에 직접 관여한 골의 개수가 6골이라고 합니다. 약 67%에 달하는 매우 높은 비율이네요. 레길론의 경우 수비 쪽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번 시즌에는 어시스트 2개를 포함해서 양질의 크로스를 많이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길론은 오픈 플레이에서 11개의 크로스를 성공시켰는데 이 기록은 반대편 풀백으로 출전한 자펫 탕강가와 에메르송 로얄의 크로스 성공 횟수와는 비교조차 할 게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숫자 비교를 안 해주더군요. 자칫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강조해드리면 크로스 횟수가 아니라 크로스가 성공한 횟수입니다. 우리 편에게 연결된 크로스의 개수인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탕강가는 공격성이 너무 떨어져서 차라리 백스리 수비 시 교체 자원이라고 말했고 라이브 입중계에서는 로얄의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 기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네요. 이렇게 양쪽 풀백의 좌우 밸런스가 너무나도 차이나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왼쪽의 공격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좌우 풀백에서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솔샤르와 맨유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할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오른쪽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측 공격수인 루카스 모우라는 측면으로 벌리기보다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유형이기 때문에 수비를 반대쪽으로 끌어주기보다는 중앙으로 밀집시켜서 손흥민의 왼쪽도 공간 창출이 힘들어지게 한다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얄의 공격력도 너무 바닥이어서 이 선수가 우측 라인을 붕괴시키고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주기를 바라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런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 방향은 아무래도 맨유가 수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쉬워질 수도 있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을 하나 달고 있었습니다. 완비사카가 혼자서 손흥민과 레길론 2명을 모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맨유의 우측 공격수가 반드시 수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 기사와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흥민과 레길론의 왼쪽 공격 라인은 강력하지만 나머지는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마침 맨유의 수비는 최근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만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맨유도 수비가 좀 더 쉬워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누누가 답답한 빌드업을 벌이고 왼쪽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역습으로 전술을 바꾼다면 손흥민과 레길론의 합작 플레이가 맨유를 다시 한번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의 분석을 기반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추가 설명을 보강해서 전해드렸던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아닌 부분도 있으실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좋은 의견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